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50만 4,588명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 졸이며 함께 고생하셨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후보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후보자는 또 골프를 치셨습니다.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22년 1월 17일 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5천여만 원 정도면 큰 돈이 아니라며 방어합니다. 현재 국방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이 도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하면 도대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아직 동해 목선 기수 사건 등 해상 경계 실패 책임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복무하는 현역 장교 가운데 최고 서열입니다. 그래서 군 인사법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이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할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충실히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책임에 대한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서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막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선을 넘었습니다. 20대, 30대 취업자 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노인 파산 인구는 역대 최다 상황입니다.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파산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면서 노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고령인구 천만 시대가 눈앞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보다 통합적 관점의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요양병원 간병급여와 시범사업의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시범사업 비용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간병비 건보 적용 역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박민 KBS 사장이 더 이상 KBS 사장직을 잇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KBS 우리 대한민국 공영방송에게도 불행입니다. 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민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민 사장과 KBS 관계 임원들에게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과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민 사장과 지금 KBS 경영진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오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곧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면담을 위해 대구에 갑니다. 정부는 여전히 달빛고속철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와 강주를 잇는 동서노선 총길이 198.8km의 달빛고속철도가 이어진다면 지방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의 거점 도시 확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거점 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